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심택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 지난 주말 악재는 주 초반에 물론 이미 이제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저점 찍은 거 여러분 아시죠? 48,700원까지 저점을 찍었는데요. 자, 이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 단기 저점은 찍었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택에 대해서 자 요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가격적인 문제가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적과 그 CB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슈나 또는 수급 이런 측면이 다 안 좋은 건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을 아직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자세히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심택은 심택대로 우리가 매매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 나가는 거고 대박주는 대박주대로 공략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택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장중에 긴급한 정보나 사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 텔레그램 방을 꼭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심택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좋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심택이 뭐 주말에 나왔던 시총 1조 8천억에 대비해서 실적이 시원찮다. 그것에 대한 급락이 월요일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죠? 네, 긴 아래 꼬리를 주는 모습.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목격했고요. 또 하나, CB건의 주식 전환 상장건에 대한 부담. 자, 이 건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주가 급락의 요소가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상장건의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잔량이 한 50만 주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거 우리 잘 체킹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보다 그 순이익 같은 경우가 형편없이 나온 것은, 이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CB나 BW에 기인한 것이다. 근데 CB나 BW의 행사가나 전환가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이다. 그죠? 주가가 이 정도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또 좀 흔들면서 조정을 보이면 이 파생상품 손실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논리하고 CB하고 BW 물량이 전환되거나 상장이 되면은 부채 감소하고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사채 물량이 전환되거나 행사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올랐다가 지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그 건에 대한 상장 공시가 이미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잔량은 전환사채로 보면은 한 50만 주 남았고 요거밖에 안 남았고요. 그죠? 예. 우리가 토탈 한 100만 주 정도 되는 데서 여기 아니죠. 토탈 한 470만 주 되는 거에서 50만 주만 남게 된다는 사실. 네, 여기에 오히려 주목해야 되고요. BW 물량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반기에 94만 주 정도였지만 이게 중간중간 그 행사가 되는 물량들을 대개 보니까 한 40만 주 정도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한 50만 주 정도만 남아 있다는 거. 그죠? 자,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환되거나 행사된 물량에 대한 압박을 가지실 게 아니라 이미 악재로 다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잔량 남은 거가 굉장히 작아진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같은 경우가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여러분. 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게 11월 24일에 155만 주인데, 자, 이미 예고가 되고 미리 조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날짜가 지나가면은 오히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떤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반등의 강도를 보고 거기서 또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벌써 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호재 요소의 재료도 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심택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증권사 분석 보고서 좋게 나온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증권사 보고서라는 게 우리가 100%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주가 내려갈 때 우호적인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적이 지금 심택이 아주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터닝 포인트를 이미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 적자에서 금년에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번에 68억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실제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더 큰 폭으로 사실 올라온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반기부터 만들고 있어요. 지난 2분기부터 그죠? 2분기, 3분기 연속 3분기 되니까 더 영업이익 폭이 커지잖아요. 4분기엔 더 커질 겁니다. 여기 컨센서스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봐야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그냥 꼬꾸라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사실 주도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패턴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힘이 나오는 반등이 나타나느냐, 요걸 좀 봐야 되고요. 체크할 부분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줄었어요, 지금. 45만 주에서 6만 5천 주까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매도 쳤다가 주가 올라오면서 다 상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매도 부담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약간 흔들면서 공매도가 다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 공매가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체킹을 하면서 미리 속단을 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물론 많이 올랐다는 건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킹을 해서 제가 장중에 긴급한 사인이나 정보는 꼭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택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심택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